캐릭터의 손을 이쁘게 그리고 싶은데 자꾸만 오뎅 손으로 그리게 됩니다. 빛과 그림자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채색을 할 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느낌이 좋다, 그죠? 무엇보다도 얼굴이 이쁘니까 이게 여러분들 진짜 중요합니다. 얼굴을 이쁘게 그리면은 이것저것 조금 부족함이 느껴져도 나름 그림이 된다니까. 일단은 얼굴을 잘 그리는 건 정말 중요해. 일단 확실히 좀 정리가 덜 돼 있다라는 느낌은 많이 들긴 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느낌을 만드는 거긴 하겠지만서도 일단 많은 연습들이 필요하겠죠. 손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에서 보는 것 중에 손 쉽게 그리는 방법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을 세뇌시키는 거야. 어떤 식으로 세뇌시키는 거냐면, 아, 손 그리는 거 생각보다 쉬웠네 라고 하면서 착각을 빠뜨리게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중요해요. 쉽게 느끼게끔 그분들 보면은 단순화를 해가지고 다가가잖아요. 손을 쉽게 그릴 수 있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세뇌하는 거예요. 좋은 거죠, 결국에. 나쁜 말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신감을 얻게 해주잖아. 그림은 쉽게 그려야 돼, 쉽게. 저는 연습이 됐으니까 손이 바로바로 그려지지만서도 일단은 어렵잖아요. 손 쉽게 그리는 방법, 유튜브 하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자. 육면체를 한번 그려봅시다. 넓적한 육면체를 하나 그려줘요. 우리 손 보면은 마디가 이렇게 있잖아요.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4가지의 마디가 있잖아요. 잘 보시면은 얘가 경사가 이런 식으로 져 있어요. 왜? 얘가 가장 보통은 두껍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단면을 생각했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둥고선이 존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손가락 그려줘요. 손가락은 단순화해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원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첫 번째 마디들을 그려줍시다. 여기서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손가락마다의 길이가 다르다는 걸. 하지만 지금은 단순하게 나타내 봅시다. 다 비슷비슷하게 길이를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마디를 그려줘요. 그럼 대강 어느 정도 손가락 모양이 나오거든요. 검지랑 약지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조용히 해봐! 여튼 이렇게 그리고 오퍼시티를 좀 줄여줘요. 여기서는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중지부터 그려줍니다. 마디 생각해서 일단은 얘가 제일 길니까 마디도 지금 다 균등한 길이로 그려줬었잖아. 근데 얘는 마디가 좀 앞에 나와 있어야 돼. 손가락 길이도 원기둥의 끝보다 좀 더 앞에 나와 있게 해줘.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손톱을 그려줍시다. 원기둥이잖아? 입체가 이런 식으로 휘어지겠지. 중간 마디 표현을 잠깐 해줘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길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려주는 거예요. 똑같은 프로세스들입니다. 새끼손가락이 가장 짧잖아요. 그러면 새끼손가락도 좀 짧게 해줘요. 여기도 똑같이 마디들을 길이들 의식하시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손가락까지는 그렸어. 근데 뭔가 아직 딱딱해. 이제 여기서 마디를 좀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제 육면체의 윗면을 바라봐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렸잖아요. 여기가 볼록 튀어나오는 그 등고선 가장 높은 지역이고, 이런 식으로 반으로 잘랐을 때보다 살짝 좀 더 위에 가 있도록 삼각형을 그려줘요. 직각 삼각형을 그려주신 다음에 똑같습니다. 여기다가도 원기둥 또 이런 식으로 2개를 이어줘요. 여기 손톱을 붙이면 엄지손가락이 되는 거죠. 얘를 그대로 이 단면 생각해가지고 여기다가 추가를 해줍니다. 손가락이 되거든요. 이거를 보통 기본형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린다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고난이도 이쁘게 그려줘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우리들의 취향이 들어가요. 저는 손가락을 그릴 때 손가락 끝을 일부러 좀 날렵하게 그려줍니다. 손톱을 활용을 해요. 손가락 끝도 좀 일부러 얄쌍하게 그려줘요. 너무 두껍다 싶은 것들을 좀 얇게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기둥이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것들을 날렵하게 잘라주는 거예요. 끝에 부분을. 물론 여기에 이렇게 마디가 있다라고 더 생각을 해도 되는데, 일단 기초적으로 좀 단순화해서 생각하자면은 큰 마디 하나 잡고 2개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거는 손가락 그리는 방법에 있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했으면 싶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이거를 그림에다가 이렇게 단순화 해가지고 하나하나 넣으면은 사실 좀 딱딱하게 나와요. 되게 딱딱하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이 포즈를 취해 보시고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림에다가 취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손가락들을
쉽게 안의적으로 잡아보는 그런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지금 제가 이렇게 했죠. 새끼손가락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들,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려주시면은 좀 효과적으로 쉽게 손가락의 형태들을 한번 대입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손가락 하나하나 그리니까 어려우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손가락 그냥 살짝 손을 펼친 채로 손등을 한번 봐보시면은 새끼손가락만 띄어져 있는 거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각도적으로 봤을 때 여기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사이가 좀 거리가 있는 건 알겠어. 그러니까 띄어지는 거겠지? 근데 검지랑 중지랑 사이도 조금 거리가 있다며. 그러면 얘도 이렇게 띄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각도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겹치거든요, 형태가.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한 실루엣으로 퉁칠 수가 있는 거죠. 손쪽 묘사 또 해보겠습니다. 이게 손 묘사할 때 우선은 원기둥들은 돌아가는 면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묘사를 좀 해주시고요. 근데 손가락만 이렇게 묘사하고서 다들 이 딜레마에 빠졌을 거예요. 이렇게 묘사를 다들 하세요. 다들 하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뭐 하지? 왜 자연스럽지 않지? 생각이 들 거예요. 묘사를 덜해서 그래요. 이것 또한 어디를 묘사를 할 수가 있을까? 마디를 묘사를 해주시면 돼요. 이 마디를 표현을 해주시고 여기는 좀 중간 톤을 써가지고 그라데이션을 좀 만들어 주시면 더 자연스럽거든요. 밀도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여기서 다른 손가락 관절들, 여러분들 손가락 보면요, 마디들이 좀 붉은 거를 아실 수가 있거든요. 또는 밝거나 그런 것들을 살짝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캐릭터한테 포커스가 명확하게 갈 수 있도록 장치를 해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니까요. 배경에 리얼리즘 이렇게 담는 거 정말 좋아요. 그러고 맨 마지막에는 한번 내 그림이 좀 시선을 잘 끌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그림 그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살짝 분위기를 좀 더 연출하기 위해서 빛을 살짝 뿌려줄게요. 이 정도 만지면 될 것 같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